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5일입니다. 24일입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를 며칠 남기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동해안이라든가 어디 새해맞이 일출 관광지로 예약을 하고 갈 때가 됐다. 12월 31일이면은 아마 많이들 갈 거예요. 강릉에는 이제 동해 고속도로 남강릉역을 빠져나와서 이제 7번 국도로 이제 정동진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북강릉에서 요즘에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북강으로 나와서 7번 국도를 이용하면은 많이 밀리니까, 북강릉으로 나와서 해안도로를 이용하면은 한결 바다 구경도 바로 옆에서 하면서 정동진 가는 즐거움을 더욱더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북강릉이라는 데는 이제 나가면은 정동진이나 이쪽으로 7번 국도로 진입하면은 상당히 정체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강릉에서 7번 국도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바닷가 바싹 붙어 있는 해안도로가 있거든요. 해안도로로 또 글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교통량이 분산돼 가지고 그전에는 7번 국도로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렸는데, 해안도로 접속도로가 연결돼 가지고 정동진 가는 길에 해안가를 달리면은 더 스릴이 넘치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릴 수가 있다. 남강릉으로 나오면은 또 7번 국도를 연결해서 또 정동진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지요. 원래 정동진 톨게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개통이 되지 않아서 북강릉이나 남강릉 또는 강릉 톨게이트 이쪽으로 나와서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것이 동해안이잖아요. 다른 데는 좀 멀어요. 그래서 태도리 가는데도 여러 군데가 많지요. 남해안도 많고, 양양에도 많고, 강릉에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해맞이 하면서 2025년도 소원 성취를 바라면서 해맞이하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면서 해맞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맛있는 걸 사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왕에 동해안에 갔으면은 싱싱한 해산물을 사 먹는 게 좋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옛날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지금의 양미리나 그 명태가 지금의 아주 지천으로 너무 많이 잡혀서 똥값으로 팔리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에, 그 기상 이변 때문에 그런 고기는 안 잡히고 요즘에 그 기상 이변이 바람에 동해안에서는 잡히지 않는 어종들이 많이 잡히는데 뭐 많이 잡히는 어종을 회를 먹어도 좋잖아요. 꼭 뭐 옛날 60년대 70년대 명태 뭐 도루묵 그다음에 그뭐 양미리 강원도 말로는 그게 양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까나리아라고 합니다. 그게 양미리가 지금에 한창 많이 나올 때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 그 섭국지적인 맛집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섭이라는 게 그 조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강원도 가면은 원래 그 감자 옹심이가 또 유명하고 그 초당두부도 동해안 그 정동진에 전부 다 강릉시 초동당 안 가도 거기에 분점을 설치해서 초당두부를 거서 공급을 해서 팝니다. 별도로 강릉시 초당동의 원조집을 찾아가지 않아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상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정동진이 사라지고 쇠퇴 관광지로서 소멸해지고 인기가 시들해지고 소멸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경기가 나쁘면은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원래 그 경기를 타는 업종이에요, 관광도. 그 국민들의 그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점점 경기가 나빠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관광을 할 수가 있나요? 경기를 많이 타는 어, 저기 그 경제, 그다음에 종목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할 때도 이제 그 경기를 많이 타는 그 업종이 있어요. 관광해서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도 이 불경기는 많은 타격을 받는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관광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고 그래야 뭐 공인중개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그 경기가 없으면은 부동산 그 중개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있고 그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 많은 영향을 받는 그 업종이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어, 경기를 별로 많이 타지 않는 업종도 있지요. 뭐 한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된장찌개라든가 뭐 아니면 라면이라든가 뭐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먹는 기본적인 그 식당을 하는 데는 경기를 좀 덜 타지요. 왜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고는 못 살잖아.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딱해도 사 먹어야 하는 거는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도 고급 식당은 잘 안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서민 식당,
그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죠. 요즘에는 뭐 옷도 안 사고 시장도 안 가고 그러는데 웬간하면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식당에 안 나갑니다. 업종이 그래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는 되지 않죠. 음, 그렇습니다. 옷도 뭐 텔레비 보니까 옷을 많이 사지 않는다. 그전에는 그 한철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은 어, 그 떨어지지 않은 옷도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버렸는데 요즘에는 그 왜 의류 수거함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의류 수거함이라고 있잖아요.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류 뭐 신발 뭐 이런 걸 버리라. 그러면 그거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재활용품을 이용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쓸만한 옷도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떨어진 그 쓰레기 같은 옷만 나온다는 거예요. 막 입을 만한 것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생활이 쫀쫀해가지고 그런 걸 잘 버리지 않는데요. 어, 끝까지 이, 이 저기 입고 신는다는 거예요. 신발도 멀쩡한 신발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의류 수거함을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은 그 수거할 때는 엄청난 그 재미를 보고 돈이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것도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반대예요. 뒤져보면은 다 그 떨어진 쓰레기 이런 거, 그 쓸모도 없는 걸 갖다가 결국은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쓸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걸레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버리고, 그러지, 멀쩡한 옷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은 여러 분야 업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 사업 한철 벌어 먹는 그 관광 사업을 이용해 가서 관광객을 주객으로 해서 벌어먹는 이 영업소라든가 사람들 또 타격을 많이 받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덜 받는 게 이제 먹는 거지요. 그리고 먹는 것도 고급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고향에서 나는 특산 음식물 비싸지도 않고 그 가성비가 좋고 그 지역의 그 향토 음식으로 특산물 이런 걸 이제 많이 먹죠. 사람이 비싸고 이런 건 안 사 먹고 그런 게 건강에도 좋고 지방 향토 음식에 그 지역 특색이 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런 것은 경기를 덜 탑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데는 강릉 초당 두부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향토 음식이다. 그러면 강릉에 가면은 강릉 초당동에 가면은 초당 두부 그다음에 그 강릉에 가면은 옹심이 뭐 감자를 원래 많이 생산하는 감자바위 지역이기 때문에 감자 옹심이랑 감자전 뭐 이런 거 향토 음식이 예, 경기를 덜 타고 많이 팔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런 그 생각을 고려를 해서 음, 업종을 선택해서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다른 업종을 하고 있으면은 업종 전환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 같은 데 가면은 춘천 그 닭갈비가 또 유명하잖아요. 내가 닭갈비를 이제 저도 경춘선을 타고 이제 그 춘천에 가면은 춘천에 이제 도착하기 몇 정거장 전부터 그 안에서 광고지를 줍니다. 여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고 싼 곳이니까 여기 가서 내려서 식사를 하시면은 춘천 시티 투어 버스를 공짜로 타면서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철 안에 차 안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춘천역이 종착역에 도달하기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전에 이제 안내원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쪽지를 나눠주면서 이 식당의 닭갈비가 유명하고 싸고 좋다. 그리고 거기서 닭갈비를 몇 명 이상 먹으면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시티 투어 여행을 공짜로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요. 그럼 가서 먹고 시티 투어도 공짜로 이제 구경을 시켜준다니까 그거 타고 구경도 하고 이래 오면 되겠네. 사람이 그냥 내리면은 꽉 차게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5, 6년, 7, 8년 전에 먹었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물가가 다 오르는데 거기만 안 오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참 옛날 생각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 다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닭갈비를 막 춘천에 가면은 원래 닭갈비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소양댐 가기 한 500m 전에 서울에서 간다고 그러면은 소양댐 방향으로 소양댐 도착지가 한 500m, 600m, 1km 남았습니다. 했을 때 왼쪽으로 보면은 통나무 닭갈비집이라고 엄청나게 제가 갔습니다. 거기가 춘천 시민들도 소문나서 많이 가는 동네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소문이 많이 와서 많이 가는 지역인데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큰 건물도 옆에 올리고 통나무 갈비집이 그렇게 유명해서 제가 거기에 갔다 온 것이 한 100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먹고 옵니다. 원래 춘천에 가면 향토 음식이면 춘천의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강릉에 가면은 강릉 향토 음식에 유명한 것이 초당 두부가 유명하잖아요. 원래 강릉시에 가면은 초당동에 가지 않아도 강릉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꽤 큽니다. 강릉시내에서. 인구가 22만이지만은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초당도도 있고 맛집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꼭 초당동에 가지 않아도 중앙시장에 가면 다 먹을 수 있다. 원조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자동차로 가서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불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이다. 그리고 뭐 초당 순두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릉에 초당두부를 팝니다. 농협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런 데서도 초당두부를 공급을 받아서 파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뭐 대형마트 이런 데 있어요. 그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배달해서 팔아주지요. 뭐 구태여 강릉까지 안 가도 싱싱하게 먹으려면 이제 그거 가서 먹으면 또 낫겠죠. 드라이브 겸 또 동해안에 가는 일이 있을 때 가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는 강릉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20년 전이면은 20년 전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강릉에 가면은 아파트가 한 20년, 3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고층 아파트 그 브랜드가 유명한 아파트들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섰다. 그러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전에도 내가 고향이 강릉 사람이지만은 그 옛날에 국회의원 김삼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옛날에 그 김삼이라는 그 강릉 국회의원이 태어난 곳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김삼 국회의원이 이제 우리 집안이라고 봐야 되지요. 강릉 김씨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는 강릉이 앞으로 뜰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도권의 아파트는 안 떨어지고 지방에는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방도 지방마다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지방도 떨어지지 않고 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릉 부동산 한번 가봐요. 경기도 변두리보다 더 안 떨어지고 어떤 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강릉 지역이라고 해서 강릉의 이제 부동산 동태를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면 여태 좀 사놔야 되겠다 해서 가보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렇게 안 떨어졌나? 경기도는 뭐 구축 옛날 꽤 오래됐는데 10년,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많이 떨어졌는데 강릉 같은 데 보니까 돌이 올랐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강릉이라는 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릉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 그 해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 서울 지역 수도권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세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있다고 해도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강릉 같은 데는 앞으로 그 철도 시대가 완전히 열리잖아요. 그 부산에서 제진까지. 그 다음에 중부 내륙 철도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 이제 강릉까지 또 경춘선 열차가 그 춘천에서 바로 양양 속초 그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저쪽에서 내륙철도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제진까지 또 연결되는 철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철도의 그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가. 그리고 바다가 깨끗하잖아요. 말이 참 바다가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원래 그 강릉이라는 지역은 그 관광을 해서 벌어먹는 한철을 벌어먹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증가가 별로 없지요. 한때 철 벌어먹어가지고 인구가 그 한때 벌어먹겠다고 강릉에서 모여들면서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이지 강릉도 그 원자력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국가산업단지도 앞으로 그게 뭐 공약은 별로 없는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은 저자 사천이라든가 저쪽에도 과학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쪽에 이제 제가 살던 동네도 이제 국가산업단지도 이제 들어오고 강릉에도 관광으로만 벌어서 먹는 강릉으로는 인구 증가를 바라볼 수 없다. 인구를 많이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시사철 벌어먹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그, 완전히 그 정책 진로를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기는 지금에는 좋지만은 한 40년, 50년 전에 강릉의 그 공기질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강릉은 깨끗하다. 그리고 바다를 볼 수 있고 산을 볼 수 있는 그 산세권, 그 다음에 그 해세권, 그 다음에 그 역세권, 그러니까 철도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앞으로 지방이라고 해도 저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은 투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수도권에 못지않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속초, 강릉, 양양 저쪽에는 앞으로 윈드 서핑 이런 게 또 아주 최적지입니다.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도 그런 걸 수도권에서 즐기면서 그 해세권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지역을 보면서 사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그런 지역은 없고 다른 문화 생활이 발달이 돼 가지고 다 있는데 바로 옆에 그 한강이 이제 있다는 것뿐이지 바다를 볼 수 없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넉넉한 해산물을 먹고 산다. 풍부한 해산물을 먹고 산다. 요즘에는 뭐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나지 않지만은 제가 그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고기가 지천이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로 넘쳤어요. 오징어회, 한치회, 모회, 정말로 넘쳐났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송정 강문 그 항바다에 바로 옆에 그 송정 그 해수욕장 있는데 솔밭에 거 가면은 릴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릴 낚시를 하면은 그 송어들 뭐 이런 고기들이 엄청나게 잘 물립니다. 한 50m만 던져 놓으면은 그대로 물려요. 그때는 그렇게 고기가 많았습니다. 멸치 앵비리 떼들이 큰 고기들이 잡아먹으려고 몰아붙이면은 그 해변으로 뛰쳐나오는 것도 뜰채를 갖다가 완전히 그 바켓을 가서 건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살기 어려웠을 때
그 동해안에서 나는 풍부한 생선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다. 다른 데보다 내륙 지역에 있는 지역보다도 그렇습니다. 내륙 지역이 있잖아요. 뭐 물도 없고 바다도 없는 완전히 그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바다도 보고 설악산도 보고 또 유명한 산도 많잖아요. 강릉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철도 시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경전선을 타고 속초, 강릉, 뭐 부산, 동해안, 제진, 그다음에 충청도, 서울 다 연결이 됩니다. 완전히 그 교통의 그 중심지다. 철도, 육로, 철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양양 지역의 땅값이 평당 8천만 원 내지 1억 이상 올라간다. 시골의 땅 한 평에 8천만 원 부르는 게 값이다. 이 정도까지 나간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의 그 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특권이 있는 지역은 지방이라고 해도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왜서 양양지역이 그렇게 오르나? 수도권에서 가장 지금의 육상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가장 빠른 지역이 양양입니다. 좀 속도를 내면 2시간 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지역이 그렇게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양 지역도 강릉에서 이제 남강릉역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철도가 제진까지 건설 중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 통계 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부동산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